자, 반갑습니다. 욱입니다. 최근 글로벌 대스타가 된 블랙핑크를 두고 한국에서 적지 않은 파장이 있었죠. 보통 이런 아이돌이나 배우, 가수들의 코어 팬들은 약간의 소동이 있어도 아니에요, 저희 누구누구는 절대 그런 일 할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쉴드를 쳐줄 텐데, 오히려 팬들이 더 대폭발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있었나 궁금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블랙핑크가 한국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두다 보니까 한국에서 활동이 거의 없는 것 때문에 국내 블랙핑크 팬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았는데, 심지어 좀 아이돌들이 성대하게 한다는 8주년, 9주년에도 그 어떤 공지나 활동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10주년에도 무려 4일 전까지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가 YG 측에서 이틀 전에야 공지를 띄웠는데, 와, 그 공지가 충격적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틀 후에 있을 팬미팅의 시간하고 장소가 안 적혀 있었고요. 절친이어도 이 정도면 빡치죠. 팬들을 개백수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10주년에다 팬미팅인데 멤버십 가입비를 낸 팬덤에서도 40명만 뽑는다, 아니 4,000명, 400명이어도 모자랄 판에 40명? 게다가 보도자료에 나오는 바에 따르면 한 명은 미국에 있고 한 명은 아예 10주년 행사에 참가를 못한다더라. 이게 뭐 10주년 팬미팅이야 뭐야. 그러다 보니 국내에 있는 블랙핑크 팬덤이 완전 극대노를 했고요. 이렇게 속상했던 건 한국 팬만이 아니었는지, 심지어 YG 사옥 본사에는 한 해외 팬이 골프채를 가지고 찾아가서 유리창을 쿵쿵쿵 부셨기 때문에 경찰까지 출동하는 해프닝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지만 팬들이 얼마나 석이 나갔는지를 보여주는 약간 해프닝이었죠. 블랙핑크에 대해서도 국내 유명 유튜버 마랑씨도 한 말씀 하셨죠. 제가 블랙핑크 열혈 팬입니다. 콘서트도 3번이나 갔습니다. 그런데 그룹의 활동이나 국내 활동이 거의 없고, 최근에 겨우 나온 곡 한 곡도 그냥 명목상에 양산형 노래나 하나 딸랑 내준 거 아니냐, 너무 소홀한 거 아니냐 하면서 한탄 어린 목소리를 내셨는데요. 얼마나 그 블랙핑크가 국내 활동에 소홀했는지 나타내는 지표가 있어서 가져왔는데, 한 반년차를 두고 연이어서 데뷔한 트와이스와 블랙핑크 그룹 활동으로 놓고 보면 둘 다 활동 기간이 약 10.X년인데 발매한 노래 수가 자그마치 트와이스는 225곡, 블랙핑크는 딸랑 37곡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와, 8배나 차이 나는 거였어? 그러다 보니까 블랙핑크도 국내 여론이 굉장히 험악해진 걸 의식했는지 실제로 급조된 팬미팅이라도 4명 완전체로 참여를 했고요. 블랙핑크 멤버 지수씨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야, 우리 팬분들을 위해서 라이브라도 한번 하자 하면서 인사의 말, 그리고 끝나서도 눈물 어린 시선으로 차마 목 끝까진 나오지만 말할 수 없는 말을 다 하지 못한 채 팬들에게 작별 인사를 전했죠. 이런 상황을 보면서 커뮤니티는 굉장히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었는데, 블랙핑크를 한때 좋아하셨던 분들은 혹 낙심이 더 크셨는지, 야, 이렇게 그룹 활동 소홀히 할 거면 그냥 해체해라, 뭐 하는 거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야, 너네 성공한 거 알겠어, 근데 너네가 이렇게 글로벌에서 성공한데 국내 팬들이 없었으면 이게 가능했을 것 같냐, 초창기 팬들 없었으면 너넨 아무것도 아닌데 이제 성공했다고 완전히 입장 싹 바꿔버리는 게 속상한 걸 넘어서 괘씸하기까지 하다, 그렇게 울분을 토하는 분도 계셨고요. 그런데 이렇게 의견이 갈리는 가운데 아마 가장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는 바는 블랙핑크가 이렇게 된 데에는 회사보다 너무나 커진 아티스트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야, 이게 어느 정도인지 제가 지표를 몇 가지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로이터 통신이 몇 년 전 보도했습니다. YG가 블랙핑크하고 재계약을 하는데 무려 412억 원을 썼다, 그런 보도가 있었죠. 그런데 이 지점이 정말 격세지감인 이유는요, 이게 YG가 재계약하기 딱 7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데뷔 직전인 블랙핑크 4명의 멤버들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대표님 제발 저 좀 뽑아주세요, 저 진짜 잘할 자신 있고요, 몸도 엄청 튼튼하고요, 이렇게 절절 매는 연습생들 사이에서 완전 갑 중에 갑의 자리에서 이렇게 연습생을 선발하던 게 YG였던 거잖아요. 그런데 고작 7년 만에 아유, 우리 블랙핑크, 데니, 로제, 리사 너희들 개인 활동 다 해, 엠베서더 활동 다 해, 광고도 찍고 배우도 하고 다 하는데 그냥 1년에 몇 번 우리 블랙핑크로 완전체로 모이는 거, 그 활동하는데 나오는 수익, 그런 것들 딱 1년에 몇 번 있는 행사에서만 우리가 주최 다 하고 인력도 다 되고 수익만 일부 가져갈게, 그 권리를 사기 위해서 무려 400억 원을 줄게, 어때,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완전히 저자세로 나가서 계약을 따냈어야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도 큰 규모의 기업인 YG가 이렇게 절절맬 수밖에 없었냐? 불과 3년 전 재계약 직전에 YG 주가를 보시면 바로 감이 오실 텐데요. 블랙핑크 재계약도 안개 속 지난달 무려 주가가 22% 급락한 YG엔터, 고점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49%다. 시가총액이 무려 5천억이 떨어졌대요. 블랙핑크 없는 YG는 그게 껍데기에 불과하다, 그게 냉정한 시장의 평가였고요. 재계약이 성공하자 그날 즉시 주가가 26%가 상승했는데 그 시가총액 상승분이 2천억 원이었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냥 딱 블랙핑크로서 활동하는 이름의 IP만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400억 원을 쓸 수 있는 거다, 그런 계산이 나오는데, 그리고 또한 굉장히 유사하게 최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엔터사가 있으니 다들 감이 오시나요? JYP 엔터입니다. 지금은 좀 내려오긴 했지만 코스피가 지금 기준으로도 2배가 넘게 올랐는데 JYP의 주가는 고점으로부터 시가총액이 3분의 2가 날라갔습니다. 아니 무슨 이슈 있어요? 있죠. 바로 JYP의 간판 두 그룹
걸그룹 중 하나인 트와이스가 개인 활동 나간다고? 쯔위 나간다고? 그런 이야기가 퍼지게 되자 엔터 4개 회사들 중에서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다. 거기다가 진짜 속속들이 좀 설득을 한다 하더라도 블랙핑크보다 더 어려운 게 블랙핑크는 4명의 인센티브를 맞추면 되는데 여기는 9명이야. 뭐 이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트와이스의 기억이 좋으시겠지만 또 남은 인생도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설계하고 싶고 살고 싶고 그런 것들은 다 각자의 선택일 텐데 9명의 뜻을 다 어떻게 모아. 이거 진짜 쉽지 않아 보이는데 이렇게 문제가 꼬여버린 이유는 회사보다 너무나 커져버린 아티스트라고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잠깐만 생각해보면 이런 표현이 전혀 과장이 아닙니다. 배우로 전념하고 있는 지수씨 정도만 빼면 세 분이 정말 대단한 글로벌 스타가 됐잖아요. 그에 반해 YG는 오늘날의 시가총액 기준으로 7,500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한 회사의 시가총액의 합은 뭐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는 있지만 가장 전통적인 해석은 미래에 있을 돈의 현금 흐름을 오늘날의 돈의 가치로 할인한 거잖아요. 근데 이 네 분이 앞으로 5년 10년 동안 벌 돈이 7천억보다 과연 작을까? 아니 아시잖아요. 요즘엔 아무리 온라인 시대라고 하지만 온라인에서 절대로 충족할 수 없는 그런 오감을 채우기 위해서 이런 콘서트장, 아이맥스 이런 걸로 사람들이 돈을 엄청 쓰는 걸 우리는 실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팝스타의 수입이 정말 엄청나게 치솟고 있죠. 더 위켄드, 테일러 스위프트뿐만 아니라 1년에 수백억 원 단위로 버는 팝스타들이 미국엔 정말 많다고 하는데 블랙핑크 멤버들 정도면 이 정도는 진짜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죠. 네 분이 아니라 한 두 분만 해도 현금가치의 현가한 값의 합이 조원 가까이 될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엔터업계가 굉장히 특이한 지점을 가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왜 그렇잖아요. 한 회사에 위대한 상품이 탄생했으면 그 상품의 엄청난 성공은 그 상품뿐만 아니라 그 상품을 만든 회사마저 위대하게 보이게끔 하기 마련인데 엔터테인먼트는 이런 일반적인 산업 구조와 굉장히 다르다. 한 아티스트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전 세계의 가장 위대한 작곡가들과도 연결이 되고 꼭 이 회사에 없어도 명품 앰베서더로 쭉 계약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나 정도면 이제 계약 끝나면 완전히 자립하고 돈 더 벌 수도 있겠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소속된 회사가 더 위대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절절매개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이게 진짜 어떤 조직, 기업 단위에서 사람을 키울 때 생각하게 되는 정말 인적 관리의 큰 딜레마라고 합니다. 모든 산업이 그렇진 않지만 회사가 사람을 성장시키고 성공시키는데 엄청난 시간과 돈 그리고 자원을 배분시켜 줬는데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그 사람의 시장 가치와 독립 가능성이 더 올라서 회사의 협상력이나 또 그 사람이 독립하게 될 경우 실질 매출도 확 떨어지게 된다더라. 이런 희대의 모순이 발생한다더라. 이런 내용이 경영학 교과서에 있거든요. 이런 이야기가 가장 통용되는 산업이 어딘지 혹시 감이 오시나요? 바로 전 세계 혁신의 모태가 되고 있는 실리콘밸리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1957년 쇼클리 반도체 핵심 연구원 8명이 나 이제 회사에서 배울 만큼 배우고 첨단 엣지가 되는 기술들도 다 연마를 했고 내가 스스로 상품을 만들어서 아예 기업을 차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니까 같은 실리콘밸리 딱 바로 옆에다가 업종하고 이름도 비슷하네 페어차일드 반도체를 만들었다. 그리고 바로 이 페어차일드에서 또 독립을 한 사람들이 차린 회사들이 우리가 진짜 많이 쓰고 많이 들어본 무어의 인텔, 제리 샌더스의 AMD죠. 여기가 끝이었냐? 한 대만계 창업자가 30대 초반에 AMD에서 중역을 맡다가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으니 늘 눈치채셨죠. 엔비디아의 젠슨황 형님. 그나마 이런 실리콘밸리와 같은 테크 회사들은 처음 애시당초 근로계약서를 쓸 때 영업 금지 조항을 넣을 수 있잖아요. 젠슨황 씨 당신한테 돈을 1.5배로 줄 테니까 우리 회사에서 퇴사하더라도 한 3년 동안은 다른 회사에 취직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게 그냥 산업 그 특성 때문에 원천적으로 안 먹히는 데가 있어요. 기업보다 커지는 직원, 기업이 직원한테 절절매게 되는 가장 영향력이 큰 산업이 어디냐? 가장 문제가 되는 건 특히 로펌하고 자산운용업이라고 합니다. 뜬금없이 무슨 자산운용업하고 로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잠깐만 생각하시면 바로 이해가 되시죠? 이게 자산운용업이란 것도 되게 웃긴 게 연예계 시장이랑 크게 다르지 않게 팬덤을 거느리는 매니저가 되기 쉽습니다. 갑자기 피터 리치 선생님이 오랫동안 휴식 기간을 깨고 새로운 펀드를 만든대. 이거 여러분 참을 수 있겠습니까? 월스트리트를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팀코라고 불리는 자산운용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 그보다 더 유명한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채권의 왕이라고 불렸던 빌 그로스. 2010년대 초반에 그가 펀드에서 나가니까 한 달에 펀드에서 무려 75조 원이 빠졌다. 떠난다는 소문이 돌았던 그 한 달 전에도 40조 가까이가 빠져서 한 사람 때문에 100조 원이 움직인다고? 아니 그래도 회사 입장에선 열받죠. 물론 이 사람이 초기부터 같이 한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회사가 기껏해서 펀드 매니저를 전 세계적인 스타로 키워줬더니 와 운용액이 100조 원이 빠져나가? 그리고 한술 더 떠서 로펌 업계에서는 이렇게 펀보다 더 커져버린 개인의 이름을 두고 이른바 레인메이커라는 표현이 있다고 해요. 이런 사람들을 왜
레인메이커라고 부르냐? 원래는 없었을 매출을 그냥 내주는 그런 개인을 레인메이커라고 표현하는 것 같은데 거의 신이라는 거잖아요. 왜 하필이면 법조계에서 이게 문제가 되냐? 사실 어떤 우리가 로펌을 찾아갈 때 처음엔 로펌 브랜드를 보고 가지만 점차 1년, 2년, 3년 이렇게 업력이 쌓이면서 내 일을 담당해주는 변호사와 인적 유대감을 느끼고 그 로펌 브랜드를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나를 담당해주는 김 변호사, 박 변호사, 이 변호사를 보고 가기 때문에 일감을 계속 맡기게 된다. 뿐만 아니라 테크 업계에서는 김직원 너 돈 많이 줄 테니까 나중에 우리랑 경쟁하는 회사에 가서 일하지 마. 이렇게 영업 금지 조항을 넣을 수는 있지만 사실 로펌의 경우에는 변호사하고 고객의 쌍방의 관계가 있는 건데 어떻게 로펌이 고객한테 고객님 저희 김 변호사님이 다른 로펌으로 가거나 아니면 새로운 로펌을 차려도 절대로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리하여 미국 로펌계에도 굉장히 유명한 레인메이커의 사례가 몇 가지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 M&A계에 전설로 불리는 유능한 변호사분이 계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쉐이. 200년 역사를 가진 크레바스 펌에서 인정받고 20년 동안 일하면서 엄청난 거물 변호사로 성장을 했고요. 2015년 기업 부분에서 바쉐이 변호사 한 명이 우리나라 돈 1,400억 원을 벌어다 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받았던 연봉은 150억 원. 며칠 1,400억 벌어졌는데 150억 받은 건 그러면 진짜 많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잠깐 생각해보면 로펌에서 비용으로 나갈 게 뭐가 있겠어요? 뭐 건물 임대료, 종이값 다 해봤자 변호사 인건비에 잽도 안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바세이 변호사는 상당히 자신의 처우에 불만을 가졌던 걸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크레바스 로펌의 최고위층에 계속해서 딜을 했었대요. 내가 받은 제의들이 여러 건이 있고 그 중에 몇 건은 정말 눈이 터질 만큼 많은 돈을 제시한 회사가 있다. 내 연봉을 그 정도로 고려해주면 안 되냐? 무려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이랬다고 하죠. 우리는 개인 실적을 그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네가 유능한 건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배 파트너들과 비슷하게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봤을 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변호사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다 줬는데 그거 조금 더 돈 더 줄 수도 있지. 하지만 또 나름의 사정이 있었다고 해요. 무려 200년 전통의 로펌이다 보니까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 전통의 철저한 연공 서열 한국인들 이거 잘 아시죠? 그런 연봉 체계로 꽉 잡혀있던 로펌이어서 이 한 명을 위해서 모든 기틀을 뒤흔들 수가 없었던 거야. 결국 거절당한 그는 곧바로 이적을 했고요. 취재에 의하면 받았던 연봉이 300억 원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적한 직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그가 1년 동안 처리했던 M&A의 거래액만 40조 원, 150조 원. 야 이거 제가 보면서도 믿겨지지가 않는데 당연히 변호사들이 이런 M&A 거래를 진행을 하면서 타임 차지로 받기 때문에 이렇게 큰 거래액의 로펌 수수료는 비율상 엄청나진 않다고 해요. 그래도 한 0.02%는 될 거라고 추산을 한다고 하는데 최하단 가스로만 따져도 로펌에 벌어다 준 돈이 이 세 건으로만 1,400억 원이 넘는다. 야 이러니까 스타 변호사 한 명한테 300억 줄 수 있지.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최근에 한국 산업계에도 정규전이 아니라 야생전, 야수전, 불법을 통해서 이런 레인메이커 짓을 하고 있는 업계가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죠. 도대체 뭔데 그러냐? 보기만 해도 정말 마음이 아파지는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반도체 핵심 기술을 담당하던 전직 임원들이 중국에 넘어가니까 연봉 30억 원. 아니 뭐 스포츠 선수야? 수억 원의 계약금, 자녀 국제학교 학비. 야 이런 것들 때문에 한국의 최고의 메모리 반도체 인재들이 고작 돈 몇백억 때문에 중국으로 상당수가 넘어간다 하잖아요. 괜히 요즘 창신 메모리가 애플에도 큰 소리 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보라고 땅땅 큰 소리 치는 게 이유가 있었어. 그래서 산업계에선 2024년 한 해에만 삼성전자가 5조 원의 피해를 보고 이들에게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준 돈은 딱 수백억 원인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볼 피해는 향후 몇 년 동안 수십조 원의 피해를 볼 것으로 추산이 된다. 한국인으로서 진짜 안타까운 이야기 아닙니까? 물론 이런 메모리 또 반도체의 부가가치가 천년 만년 한국이 독점하고 점유할 거라고 상상하진 않았지만 그런 국가의 부가가치를 빨리 깨버리는 거 아니야. 천인 공노할 기술 유출범들이 받게 되는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자율주행차 핵심 기술을 빼돌린 교수에게 집행유예 3년, 삼성전자 반도체 모 부장이 반도체 장비 D램 공정 정보를 빼돌렸는데 징역 7년, 징역 2년 6개월. 아니 추정 피해액이 2조 3천억인데 이게 몇 년 사는 게 맞나? 물론 징역 1년, 2년, 3년 큰 형벌인 건 맞는데 피해액이 너무 엄청나잖아요. ISA 개편 이런 거 할 게 아니라 이런 거부터 당장 훨씬 더 중하게 엄중하게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오늘은 최근에 있었던 블랙핑크 사태와 국내 팬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더불어서 한 기업보다 직원 개인들이 더 커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재밌게 알아봤는데 여러분들은 오늘 다룬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단에 댓글 남겨주시면 저도 즐겁게 하나하나 다 읽어볼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